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철도공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제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법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철도 운영 체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운영 체계는 2005년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 2005년 전까지는 철도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철도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고 2005년 1월 1일자로 철도청이 없어지면서 철도청이 담당하던 업무가 분산되게 됩니다. 철도청이 담당했던 철도와 관련된 어떤 투자, 제도 운영 등 정책적인 업무, 방향성 이런 걸 정하는 건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철도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된 시설을 이제 관리하는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철도 운영, 그러니까 이제 열차나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가 다르게 이제 분장이 되게 되는데요. 관련해 갖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가 있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이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공공기업이 이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한국철도공사죠. 그래서 철도시설의 소유는 국가가 가져가고 어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철도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나 철도 사업자가 담당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체계는 하부인 시설을 국가가 담당해서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상부인 열차, 자산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성과를 지향하도록 상하 분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와 사용자 사이에는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뭔가 이제 할 때는 국가 소유의 선로나 이런 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선로 사용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4년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시키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 부분은 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의 역할을 분리되게 되는데, 정부는 이제 투자, 제도 등 정책적인 업무, 국가철도공단은 옛날에는 철도시설공단이었고 이후에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건설, 대행, 시설 관리, 철도공사는 철도 운영을 책임진다.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 업무의 일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받아서 시행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이 그대로 한국철도공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청은 철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었고 그것이 분산돼 갖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로 분리됐고 한국철도공사는 이제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다만 이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받아서 일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 마치 한국철도공사가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분산돼서 있고 한국철도공사법은 철도청이 없어지면서 철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한국철도공사가 주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를 이제 설립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자산은 자본금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만들어진 게 한국철도공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일조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 산업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시험에서 이제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문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해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면 그러니까 국민 철도를 생각하면 전율을 느낀다. 국민 철도를 생각하면 전율을 느낀다. 요렇게 암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철도 철도공사가 철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전문성 있고 효율성을 높여서 철도 산업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2조 법인격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예. 개인이 아니죠. 예.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개인이 할 수가 없겠죠.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이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 한국철도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죠. 예. 대통령령이 아니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죠. 예. 다음 3조 사무소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은 어떤 법인에 있어서 가장 법률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거죠. 가장 기초적인 기본 규칙을 정하고 있는 거죠. 예,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은 대전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정한다. 뭐 한국종사법에 따라 정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린 답이 되겠죠. 한국철도공사 이거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이제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한국철도공사법에 정해져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되겠죠. 예. 그리고 다음 2항.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예. 한국철도공사가 엄청 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부 조직을 한국철도공사 안에 뭐 본부나 뭐 지사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본부 또는 지사가 새로 생기거나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알리오 사이트에 보면 이사회 내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여기 보면 직접 규정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2개 본부 지역 본부를 8개 본부로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말씀 금방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부 조직을 둘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뭐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